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지난 12일 국내 언론에서는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을 인용하여 중국 조선업계가 한국 조선업계를 따라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두 국가의 기술력 차이는 역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조선업계 관계자들도 이 같은 점을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별 선박 수주 실적 자료에 따르면 한국 조선업계는 지난 2019년 전 세계에서 발주된 2,529만 CGT 가운데 943만 CGT를 수주해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도 전 세계 선박 발주 물량 1,924만 CGT 가운데 한국이 819만 CGT를 수주해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CGT는 선박 수주와 발주 물량의 부가가치를 반영한 단위값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 다른 조선사업공사에서 마케팅 담당 이사를 맡고 있는 허씨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후판의 가격이 35% 급등해 신조선 건조 비용 부담이 커져 중국 조선사에 손실을 끼치고 있다며 전 세계 조선업계에서 중국 조선사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 조선업계 관계자는 중국 조선사들이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에 건조한다면 후판 가격 상승 영향에 덜 취약하다며 한국 조선업계는 고부가가치 위주의 선박을 수주했기 때문에 후판 가격 상승에도 버틸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를 언급하면서 지난달 삼성중공업이 대만선사 에버그린으로부터 조선업 역대 최대 규모인 20척의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로이터는 중국의 후동중화조선 관계자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후동중화조선 관계자는 한국 조선업계는 산학 파트너십이 활성화돼 있고 건조되는 선박의 자국산 부품과 기자재를 사용하는 등 부품 국산화율이 매우 높다며 이런 시스템과 생태계는 고부가가치 선박을 건조하는데 더욱 유리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업체 플락스리서치가 공개한 한국과 중국의 선박 건조 기술력 차이 보고서도 눈에 띕니다. 2019년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보다 LNG 운반선 건조 기술력이 7년 앞서 있으며 컨테이너선 건조 기술력도 4년 2개월 앞서 있으며 이에 더해 원유 운반선 건조 기술력도 4년 2개월 앞서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 환경 규제가 중요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낮은 가격으로 선박을 건조하는 중국 조선업계가 경쟁력이 있었지만 최근엔 선박의 안정성과 친환경성이 강조되면서 높은 건조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조선업계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선업 몰락의 아이콘이 된 스웨덴의 말매의 눈물을 따라 울산의 눈물이라 불리던 한국 조선업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입니다. 이러한 한국 조선업계 수주 행진의 중심에는 LNG 추진선이 있습니다. LNG 추진선이란 석유 연료와 함께 LNG를 주연료로 쓰는 이중연료 하이브리드 추진선을 일컫습니다. 최근 국제회사기구의 환경규제 강화로 석유 연료를 쓰던 선박들은 비싼 저유황유를 쓰거나 아니면 선박의 타랑 설비를 추가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LNG 추진선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가운데 가성비가 좋은 LNG 추진선이 최선의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즉 LNG 추진선은 일반 선박보다 가격이 10%에서 20% 더 비싸지만 새 선택지의 장기 비용을 따져보면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들어맞는 선박들이 2019년부터 다시 발주량에서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선 핵심 이유입니다. 이른바 한국산 하이브리드 선박들입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은 경쟁사인 중국 조선업체들보다 기술력이 좋고 납기 기한도 잘 맞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중국은 LNG 추진선 기술을 갖췄지만 건조 포기와 인도 지연 등으로 신뢰를 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 국영 기업 후동중화조선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 건조 포기 사례입니다. 2017년 9월에 후동중화조선은 프랑스 선사로부터 초대형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수주했지만 기술력 부족으로 건조를 포기했습니다. 이후 중국의 SCS조선으로 건조업체가 변경되었고 예정 인도식이었던 2019년 11월에서 1년 가까이 늦은 9월에야 1호선을 인도했습니다. 이번 인도를 두고 해외 언론에서는 중국 조선 실력의 한계가 다시 한번 드러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탓에 돈을 좀 더 주더라도 한국산 LNG 추진선으로 돌아선 선주들이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대형 조선 3사는 액체 상태인 천연가스를 사용 가능한 압력과 온도로 맞추는 LNG 연료 공급 시스템을 모두 독자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의 수주 행진이 특별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한국의 대형 조선 3사가 최고 수준의 LNG 추진 기술력을 가졌다는 건 익히 알려졌었지만 올해 초만큼 수주가 극명하게 갈린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올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 추진선 35척 중 24척을 수주하며 한국산 LNG 추진 기술에 대한 글로벌 신뢰가 높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주 전망은 어떨까요? 글로벌 업황은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과 영국의 조선 해운시황 분석업체 클락스 리서치 등은 올해 글로벌 선박 발주량을 각각 3천만 CGT와 2,380만 CGT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코로나 쇼크를 겪었던 지난해에 1,924만 CGT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지난해 6월 조선업계를 뒤흔들었던 카타르의 LNG선 프로젝트도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카타르 프로젝트는 향후 5년간 100척에 가까운 LNG선 발주가 예상되는 23조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입니다. 카타르 페트롤리엄과 한국의 대형 조선 3사는 2027년까지 LNG선 건조 슬롯 확보 계약을 맺었지만 아직까지 발주 소식은 없습니다. 일각에선 라마단 기간 이후를 발주 시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러시아와 모잠비크 등 글로벌 LNG 프로젝트들이 대기 중입니다. 국내 증권업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계획 단계에 있는 LNG 프로젝트들에서 2023년에서 2026년까지 필요한 LNG선은 348척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매출의 핵심인 성과도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의 LNG선은 2019년 10월 이후로 꾸준히 1억 8,600만 달러로 성과 변동이 없다가 올해 1월에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올랐습니다. 이어 2월에도 상승 곡선을 타더니 지금은 1억 8,750만 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새로 만든 배의 가격으로 따지는 클락스 리서치의 신조선가 지수도 지난해 11월 125포인트에서 3월에는 129포인트로 올라왔습니다. 비록 조선업이 초호황을 맞이했던 2000년대 말과는 비할 순 없지만 선가가 상승 추세인 점은 긍정적입니다. 한국산 LNG 추진선 수주 행진은 이른 기술 개발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여 년 전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 강화가 예고된 뒤로 국내 조선사들이 꾸준히 LNG 추진 기술 개발에 투자해왔기 때문입니다. LNG 추진 시장은 한국이 석권한 만큼 글로벌 조선업계는 앞으로 10년 후를 대비하기 위한 기술 경쟁이 이미 치열합니다. LNG 추진 방식이 탄소 배출을 줄인 데 그쳤다면 차세대 선박들은 탄소 배출이 아예 없는 기술 장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 추진 기술 중 가장 상업화가 가까운 기술은 암모니아 추진과 연료전지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60년엔 선박연료의 60%가 암모니아와 수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암모니아는 액체 상태로 운반이 가능하고 태워서 열도 낼 수 있지만 비화석 연료이기 때문에 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한국 대형 조선 3사 모두 암모니아 추진선을 개발 중입니다. 작년 7월 한국조선해양이 영국 로이드 성급으로부터 국내 첫 암모니아 추진선 기술 인증을 받은 후로 9월과 10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선 핀란드 바르질라가 암모니아 연료 공급 시스템을 개발해 중국 강남조선과 협업 중입니다. 앞선 사례 모두 2024년에서 2045년 사이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암모니아 추진 선박을 볼 날도 머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료전지 선박 분야도 상용화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019년 삼성중공업이 연료전지를 적용한 원유운 반선을 세계 최초로 공식 인증받은 뒤로 올해에는 대우조선해양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VLCC에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은 사우디 아람코와 수소 및 암모니아 협력에 관한 MOU 등을 체결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 측은 곧 있을 현대중공업의 IPO 신주 발행 취지에 대해서도 친환경 미래 사업을 위한 1조 원의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조선업계엔 여전히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로 점 찍었던 해양 플랜트 사업은 이제 각사의 리스크로 자리 잡았고 저가 수주와 후판 가격 인상 등 사업적 어려움도 여전합니다. 그러나 올해의 수주 행진을 통해 일거리만큼은 기술력으로 극복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 전 조선업 불황기에 미래를 대비한 덕분에 성과를 보고 있는 한국 조선업이 과연 앞으로의 10년도 기술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